아름다운 상처 내게 사랑은 달콤한 아픔 내 가슴. 자, 이제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. 네. 재혼 2년차 되는 주부입니다. 남편과 저는 대화만 했다 하면 사사건건 부딪히고 늘 다투게 됩니다. 자녀 교육 문제를 비롯해 심지어 쓰레기 버리는 방법, 설거지하는 방식 등 대화만 했다 하면 꼭 지적을 하고 시비를 거는 남편 때문에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. 싸워도 너무 자주 싸우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하는 회의감까지 들면서 자연스레 이혼을 떠올리게 됩니다. 이대로 이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? 자, 이 참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이 결별 사유가 바로 성격 차이. 맞아요. 근데 그 차이의 종류가 한 10,000가지 돼요. 예, 성격 차이만. 그렇죠. 예, 이 참 그래서 힘든 거죠. 힘든 그렇죠? 거죠. 예. 자, 감사하게도 오늘 또 자리를 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데 가장 힘든 건 어떤 거였어요?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, 예. 네, 설거지하는 방식이 저하고 틀려요. 설거지 방식이 달라요. 네, 저는 설거지를 하면 그릇을 탑쌓듯이 쌓아놓는데, 네. 남편은 설거지를 하면 그냥 하나로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쭉 쌓아놓고 국그릇은 국그릇끼리 쫙 올려놓는 스타일이에요. 네.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왜 이렇게 쌓았냐? 나처럼 쌓아야지.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할래? 이렇게 그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 편이고. 아하. 오늘 저 설거지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설거지 방식 차이. 이제 그런 거죠. 아, 너는 꼭 네 고집만 부린다고. 제발 좀 내 얘기를 듣고 좀 하라고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탓만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. 아하.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.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셨지만. 저도 좋은 성격은 아니어서 이렇게 갑자기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. 네. 그러다 보면 좀 제가 먼저 소리를 지르는 편이고 제가 지금 거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부셨어요. 에? 모든 물건? 컴퓨터하고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그냥 다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. 전자레인지까지? 네. 많이 이제 화가 나셔서. 그때 아이들이 옆에 있었나요? 그때가 새벽이어서 다 자고 있었겠네요. 새벽에. 근데 깨어 있었죠. 깨어 있었고. 깨겠죠. 소리가 크니까. 그러니까. 그날도 제가 좀 심하게 했었던 날은 남편이 안방문을 잠그고 그냥 있더라고요. 나와보지도 않고.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이혼도 생각을 하신 거죠? 그쵸. 그 마지막으로 싸우던 날은 네. 그래 이렇게 하고서 깨끗하게 갈라서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심하게 저도 행동한 거거든요. 아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. 그래야 저 사람도 뭐 나를 붙잡지 않을 거니까.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은 있어요? 없어요 지금? 처음에는 있었죠. 근데 이제 서로 행동하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의심이 되죠. 그런 부분들이. 지금 사례자분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경에 계세요. 굉장히 남편이
권위적이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고 무진장 강한 남자라서 웬만한 걸 때려 부셔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걸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저분이 때려 부시는 걸로 나를 표현하고 있는 네.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약한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또 소리 지르거나 때려 부시거나 해서 날 봐달라는 건데 네. 안 봐주고 있고. 지금 이게 성격 차이가 아니고요. 네. 남편이 자기 방식이 아닌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. 남편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은 아내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치우는 거든 안 치우는 거든. 이거는 그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성격 차이도 있지만 네. 남편이 타인의 성격을 전혀 못 받아들이고 자기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타인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아하. 남편이에요. 아, 그럼 이쯤에서 우리 방청객의 그러세요. 의견을. 이혼하는 게 맞다 파란색, 이혼은 안 된다 반대 빨간색입니다. 하나 둘 셋. 아 파란색이 이혼해라. 의외인데요, 이건. 예, 이혼하는 게 맞다 파란색이 더 많죠. 이혼을 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왜 그러셨는지.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되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상담도 해보고 이런 전체적인 다 해서 안 됐을 때 는 이혼을 하라는 거죠. 예.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재혼을 했는데 저러고 있다.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? 자식의 입장에서는. 네. 저희 부모님이 만약 그러신다면 네. 이제 주변에 도움을 청하든지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서로의 이제 서로 입장을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더 한 번 더 할 수 있게. 어쨌든 한 번 더 여기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. 부모님이 조금만 더 한 번 더 노력 좀 해보시지. 그 주변에 어느 곳 혹은 어느 사람에게 도움 청하는 게 좋을까요? 주변에 이렇게 막 좀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도 동사무소요? 좀 주민센터. 이런 도움이 되지 않나. 동사무소? 주민센터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서 막 다 집안 내에서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의 건 도움을 얻어라. 네. 주민센터에 그 상담이 가능하죠. 네, 자치단체에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솔루션 팀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도움 맞습니다. 지원센터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.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은 네. 이 남편이 폭력적이진 않아요. 이제 부인이 그러더라도 쓱 피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아주 폭력적인 자기 주장만 하는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남편 쪽의 얘기를 좀 들어야만 될 것 같아요. 네. 선행되게 이 남편한테 무슨 상처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, 아내와 관계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. 근데 남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부인이 강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렇게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담을 권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. 내 얘기를 싫어하는 네가 문제다. 부부 상담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라고 나오실 분이 아닌가 싶거든요. 상담을 좀 받아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? 구에서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. 상담을, 부부 상담 같은 부부 상담. 걸. 그래서 신청도 했고, 날짜도 맞춰놨고, 네. 또 신랑한테도 얘기를 해놨어요. 몇 월 며칠 날 가니까 같이 가자. 네. 근데, 이제, 거절을 하는 거죠. 안 가겠다고. 거기까지 나는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. 그럼 남편은 두 분과의 관계에서 불편을 전혀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은가요? 아니, 본인도 힘들어하죠. 힘들어해요. 많이 피곤해하고 이러는데, 이런 문제들이 바깥에 노출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. 네. 신랑은 어디 가서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. 그러시군요. 답답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본인한테는 사실은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또 던질 정도로 미쳐서 막 날뛴 상황이 됐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 흥분하지 않고 같이 싸운 것도 아니고 내버려 뒀다라는 게 너무 무섭게 느껴지거든요. 누구한테 얘기해도 뭐 특별히 남편이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, 왜냐하면 또 집어던진 건 자기거든요. 소리 지른 건 저 사람이거든요. 말하면 다 뒤집었을 것 같은데 마음은 아프고. 예. 참 어렵네요. 오늘 아무튼 잘 자리해 주셨어요. 이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. 어떻게든 유지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고,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?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아, 이분 아주 아니요, 나와서 네? 한번 그 이게? 정황을 쭉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좋죠. 훨씬 정말 저기 전자레인지 한 10개 집어던진 효과가 그렇죠. 있죠.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뭐 참
사소하다 해도 네. 그 당사자들에겐 사소하지 절대 않아요. 사소하지 네. 않을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저도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상 해보니까 행복한 결혼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갈등이 있다고 뭐 두려워할 건 전혀 아니고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열심히 돌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황혼의 둘이 손잡고 있는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우리 이제 중년 정도 저처럼 왔으면 한 반 정도 왔으니까 한 번 더 심호흡하고 다시 한번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서로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저만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오늘 많은 사례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구나. 나만의 아픔이 아니었구나. 제가 요즘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그 아들 딸 손잡고 그냥 외식하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그런 가정을 보면 네. 참 눈물이 날 정도로 부럽습니다. 근데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네잎 클로바가 꽃말이 행운이래요. 근데 세잎 클로바는 꽃말이 뭔지 아세요? 행복이라고. 예. 그래서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은데요. 그러니까 정말 행복은 바로 옆에 널려 있는데 그거를 간과했던 거에 대해서 참 후회가 막심합니다. 그래서 다시 그 세잎 클로바를 찾고 싶습니다. 네. 아유, 좋은 말씀이십니다. 예. 그리고 사실 옆에 계신 우리 김미경 원장께서 오늘 진행하시느라고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또 한 분의 전문가거든요. 마지막으로 우리 김미경 원장의 속 시원한 이야기, 파란만장 인생 메시지 만나보겠습니다. 네.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남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서 부부로 60년 사는 거. 근데 사람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지. 어떻게 선택을 잘해요? 잘할 수가 없어요. 아, 지금 여러분 그거 들고 있네. 그거 저 하나만 주세요. 아, 잘 들고 있네. 모든 인간은요 다 이렇게 양면 색종이에요. 양면 색종이 아세요? 색종이는 색종인데 하나는 빨간색, 하나는 파란색. 이렇게 생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왜 이렇게 자기야 나 사랑해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찡찡거리고 남편이 막 백허그 해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여자 아세요? 팔베기 좋아하는 여자? 피 한 통이야. 그런 짓 하지 말아요.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 남자 되게 묵뚝뚝하고 덤덤한 남자예요.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일이 많거든요. 근데 일이 많아서 한 4일째 5일째 집에 못 들어갈 때도 있어요. 그럼 이 남자 어떤지 아세요? 회사 일 중요하지. 그래 회사 일. 알았어. 내 밥은 내가 챙겨 먹을게. 걱정하지 말고. 그러니까 5일 후에 들어온다고 그럼 5일째 되는 날 전화해. 내가 저기 회사로 데려갈게. 되게 괜찮은 남자 아니에요? 이 친구가 우리 회사 직원이거든요. 얘 뭐라 했는지 알아요? 우리 남편 너무 괜찮은 남자 아니에요? 근데 또 한편 뭐라 하냐. 이 남자가 백허그 안 해준다고. 나 이 남자랑 살아야 되냐고. 사랑 표현을 너무 안 한다고. 애가 사이코요.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안 오세요? 이 남자 왜 알았어. 내가 회사 앞으로 데려갈게. 덤덤하죠? 야, 내가 한 달 전에 사랑한다고 말했지. 어떻게 맨날 사랑한다고 하냐. 덤덤하죠? 이게 혹시 같은 남자란 생각이 안 드세요? 같은 남자인데 우리가 이 남자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. 근데 또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남자가 엄청 세심해요. 막 말도 못해요. 티라미수 케이크 먹고 싶다 그러면요. 언제든지 지나가 티라미수 케이크 있을 때마다 그 여자를 계속 사다 줘요. 그러니까 이 세심함에 너무 좋은 거예요. 얼마나 결혼하면 잘해줄까. 결혼을 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얼마 전에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거든요. 그래갖고 둘이서 병원에 하루 입원했었어요. 딱 하루. 별건 아니에요. 근데 이 남자 어떤지 아세요?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내가 그때 널 왜 데리고 갔을까? 내가 왜 너를 옆에 태우고 운전을 했을까? 그때 내가 너를 옆에 안 태웠더라면 정말 교통사고 후유증은 없었어요. 네가 후유증이야. 네가. 쉬지 않고.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. 내가 너를 거기 차에 왜 태웠을까? 너를 왜 데리고 갔을까?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되게 세심하죠. 한 달 전에 말한 그 집 티라미수 케이크를 기억해놨다가 늘 사오는 남자 되게 세심하죠. 같은 남자란 생각이 안 드세요? 같은 남자예요. 신기하게도 우리는 결혼 전에는 티라미수를 사오는 남자를 만나고 결혼 후에는
내가 너를 거기 왜 데리고 갔을까 하는 남자를 결국엔 만나요.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남자랑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한 남자랑 연애하고 한 남자랑 산 거예요. 양면색종이라고요. 자식은 어때요? 이렇게 나쁜 면 보고 있다가 기어이 좋은 면을 보죠. 기어이 봐요. 왜냐면 내 새끼니까. 아우 애가 어쩜 그렇게 말대답을 꼬박꼬박하고 애가 못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다가도 자기가 어때요? 뒷면을 확 뒤집어서 아주 애가 철학적이에요. 아니 내 새끼는 그렇게 뒷면을 봐요. 근데 아십니까? 시어머니들은요. 우리 아들의 그 뒷면을 아는 거예요. 그래서 며느리가 내 아들을 왜 저렇게 대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잘 보면 뒷면 있는데. 되게 책임감이 강한 남자일수록 되게 부인한테 완강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해요. 그리고 따뜻한 말 잘 못해요. 돈은 열심히 벌어다 주는데 막 따뜻한 면이 전혀 없죠. 되게 그래요. 그게 같은 힘이거든요. 그게 사실은. 근데 막 부인한테 그랬죠? 막 이러는 남자들은 돈을 못 벌어와요 또. 왜냐하면 밖에서도 어쭈 이러느냐고 돈이 잘 안 돼요. 특히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. 근데 결국 그게 같은 힘이더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데리고 살 건 무엇인지 결국 하나의 힘입니다. 근데 모든 인간은 양면색종이라 다른 남자 만나 똑같아요. 또 뒷면 있어. 항상 우리는 뒷면을 감당하고 사는 게 결혼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나만 이렇게 운이 없어 이런 사람 만난 거 아니고 모든 집이 뒷면과 함께 싸우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훨씬 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마음이 놓이실 거거든요.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. 서로 얘기하죠. 아유 사느냐고 힘들지. 시작. 다 힘들어요. 우리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. 다.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힘내시고 양명색종이다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른답게 노력해보는 시간 우리가 꼭 가졌으면 좋겠고 혹시 그러다가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내가 잘못됐거나 나는 이혼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. 나는 또 하나의 다른 최선을 위해서 뛰는 그런 엄마고 그런 아빠야 생각하시면서 사셔도 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힘내요 잘 될 거예요 그런 말 이젠 지겨워 나도 그 얘긴 할 수 있다고 언제